네, 지누스 매트리스에서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편안한 잠을 자기가 매우 어려운. 어제 저희 집도 이제 좀 올 때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 항상 있거든요. 아, 이게 테라스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렇게 물이 항상 안으로 들어오는. 아. 어제도 그래서 수건이랑 이렇게 막 잔뜩 이렇게 막아놓고 잤는데 뭐 이 정도 피해야 사실 뭐 큰 피해는 아니겠습니다만 진짜 큰 피해는 이제 아랫지방에 많이 좀 있죠. 자, 오늘 우리 권수리 팀장님과 함께 그럼 뉴스삼 첫 번째 뉴스를 흰남노 관련된 뉴스를 좀 전해드릴까요? 예, 흰남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남노 아니고요, 흰남노. 네. 예, 여기 어디 라오스인가요? 어디 예, 라오스에 있는 국립공원 네, 이름이라고 이름인데 하던데요. 그 뜻은 돌가시나무 새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어제 이거 뭐 한남노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갈등이 좀 빚어지는 거 보면서 참 이제 별걸 다 가지고 싸운다 싶었습니다. 뭐 젠더 갈등 여기서 또 예. 벌어집니까? 네. 흰남노입니다. 흰남노. 네, 흰남노 오전 4시 50분경에 우리나라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가장 강한 지역은 통영의 매물도 지역이고 초속 한 43m, 시속 15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외부 출입을 조금 삼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전 5시 정도부터 1시간 동안 비가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은 포항 지역입니다. 그 한 70mm, 1시간 동안 70mm 정도가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 포항 쪽에서 보내준 CCTV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아니라 사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은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돼 있어요. 여기서 비가 더 오게 되면은 차량들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가히 뭐 CCTV로 볼 때 거의 뭐 보이질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포항 지역이 지금 포항. 한 전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예상으로는 5시에 통영 거제를 지나서 한 6시에 창해 김해 지나고 7시에 울산, 8시에 포항 그 경주 좀 지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9시 이후로는 포항 북동쪽 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한 오후 3시쯤에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태풍이 빠져나가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걸로 보이고요. 이러면은 이제 오늘 한 퇴근길 정도에는 네. 태풍의 직접 영향은 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좀 기상청의 관측입니다. 아무래도 불경 지역을 지날 예정이다 보니까 산업계가 지금 굉장히 좀 비상 대책에 나섰습니다. 그쪽이 많죠. 예, 가장 걱정되는 지역은 일단 조선소들이 네. 그쪽에 많이 있는데요. 조선소가 보면 막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엄청 큰 거 있어요. 네네네. 이런 거 바람으로 뭐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건조가 마무리가 됐거나 시운전 중인 선박들, 그러니까 좀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이죠. 네. 이거는 서해안 쪽으로 한 9척 정도를 대피를 시켜놨고요. 이미 옮겼어요. 예, 지금 뭐 가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미 간 네, 것도 네, 있고 네. 그렇고요. 이제 암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절벽 같은 데다 붙여서 하는 그 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예 그냥 벽에 붙여가지고 좀 로프로 다 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주변의 블록과 유해 물질들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옥포조선소에 가보니까 조선소 가보면은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이제 사무실이나 휴게실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기차가 탈선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가서 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설물들을 다 고정을 좀 시키고 있고요. 이게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해상 크레인이나 이동 가능한 선박 6척 서해안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흰남노가 포항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포스코가 또 포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공정 가동 중단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비, 가동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공장이 있죠. 네. 거기에는 한 2일부터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진 후부터 수출 선적이나 부두, 이제 저지대에서 차량들 생산하면 수출 대기해 놓는 것들 있잖아요. 항구에 쫙 세워놓는 거예요. 예. 네. 그거 한 5천여 대 정도를 지난 2일부터 안전지대로 좀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또 석유화학 설비들이 많이 있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도 피해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이 어제 제주도 비행기 한 70편 정도 결항 조치를 했고, 오늘도 한 31편 정도 결항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쪽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네. 반드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아이러니했던 게 반도체 업계 반응이 조금 묘했는데요. 반도체요? 예, 이게 좀 이렇게 물류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좀 걱정을 하니까 그쪽의 반응이 재고가 넉넉하다.
우리 반도체 주가를 누르고 있는 측면이 네네네.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어제 송명섭 위원과도 또 방송 저녁 방송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재고 상황이 뭐 거의 뭐 최대치까지 올라왔다고 예. 예, 그런 얘기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차질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뭐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일은 없을 거다. 뭐라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태풍 관련된 소식 어쨌든 우리 산업계나 경제계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전해드렸고요. 다행이라고 아직 하긴 좀 이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마 그 태풍의 위력이 지금 미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하게 이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만반의 준비는 늘 해놓은 상태로 이 태풍을 좀 지나 보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상륙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대별로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는 정말 그 외부 조심하셔야 출입을 되겠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배터리 관련된 뉴스 준비해 오셨어요. 예, 배터리 어제 그 글로벌 그 순위들이 좀 나옵니다. 배터리 사용량 관련한 순위가 이제 S&P 리서치에서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지표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한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중국의 BYD가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비아디. 예, 이게 원래 이게 글로벌 선두 1위는 CATL,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구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점유율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 CATL 점유율이 31에서 33으로 높아졌고 BYD가 9.7에서 16.2로 올라갔어요. 요새 BYD가 차 엄청 팝니다. 배터리를 그래요? 되게 잘 팔고. 네네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19%에서 11%로 무려 8% 포인트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BYD는 자사 차량에 전기차에 넣는 배터리 말고도 이제 다른 데로도 판매하는 그 배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도 팔고 전기차도 파는 회사죠. 그렇죠, BYD 팔고. 같은 네. 경우는 뭐 CATL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CATL 넣어야 된다. 뭐 이게 네네네. 거의 뭐 암묵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네네네. CATL을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이 CALB. CALB는 뭐예요? 이게 중국 업체인데 네. 3.4%에서 5.4%로 2% 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의 재침의 상징 삼성 SDI 네. 5.4%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7위로 밀렸어요. 네네네. 원래 순위가 이제 파나소닉 다음에 삼성 SDI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SK이온한테 추격을 당하고 이번에 중국 업체한테 추격을 당하고 하면서 7위까지 밀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성장률이 보니까 삼성 SDI도 66% 나오고 SK 온도한 66%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BYD는 뭐 205%, 뭐 CALB는 185%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사용량은 완전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319만 대로 한 전년 대비 한 120%가 증가를 했어요. 네. 이게 중국이 내수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 있는데 전기차만 끊어서 보면은 120% 성장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650만 대를 돌파할 거라고 하니까 650만 대요? 예, 그럼 지금 319만 대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650만 대는 나머지 기간 동안 한 30만 대? 를 더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중국 배터리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삼성 SDI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제가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왜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러면은 왜 그 삼성 SK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 EV6의 이제 SK온 배터리,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회사죠. 들어가고 있고 이게 삼성 SDI가 들어가는 데가 뭐 피아트 500, 아우디 이트론, 뭐 BMW iX, i4 잘 아시잖아요. 네네. 많이 안 팔리는 차들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SDI의 그 사용률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 시설을 좀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델 3랑 모델 Y 판매가 좀 급감을 하면서
지금 이제 판매량이 조금 생각보다 덜 늘어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스트의 머스탱 그 마하이죠. 마하이 네네. 판매 모델이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세이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배터리 사용량 지표를 볼 때 이게 중국 회사들하고 비교를 잘 안 하기는 해요. 워낙 이제 거기는 별도의 시장이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제 따로 놀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기 미국이나, 때문에 네. 굳이 중국 업체들과 직접 비교를 하지 않기는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전기차가 약진을 하면서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서 네. 2위까지 뺏긴 부분들이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찝찝합니다. 네네네. 지금 그래서 LG 엔소를 제치고 비아디가 전기 배터리 판매 2위를 지금 기록을 했다. 예.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세 번째 뉴스는 조선업 관련한 뉴스예요. 조선업. 최근에 또 태조 이방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네. 있는 조선업. 그러니까 제가 조선업 참 좋아하는데 거의 10년 동안 남들이 조선업 좋아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관심에서 많이 좀 멀어졌었죠. 예. 2013, 14년 이후로는. 그렇죠. 네. 한 2012년부터 내리막을 걸어서 2017년, 18년에 조금 올라오나 하다가 뭐 또 코로나 맞고 뭐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제 물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의 연간 수주 목표액이 한 114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114. 그러니까 지금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현대중공업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매달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얼마나 됐는지를 발표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수주 잔량이 얼마가 되는지가 꽤 중요합니다. 지금 323억 달러예요. 수주 잔량이라고 하면 수주는 받았는데 아직 생산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네. 앞으로 만들 거. 네. 이게 100만 불 단위니까 323억 달러인데 아까 제가 연간 목표액이 114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323억 달러 정도 수주가 있으니까 1년에 한 3년 정도 일감은 이미 갖고 있다. 네네네.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 수주 잔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주 잔량이 한 1년 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든 수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낮춰서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한 2년치가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약간 배가 따뜻해집니다. 뭐 그 가격에는 좀 제가 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러면서 성과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한 3년치 일감 정도 3년 조금 안 되는 일감 정도를 받고 나니까 뭐 그 가격엔 좀 힘들고요.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가는 이제 클락슨 지표를 주로 쓰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162포인트로 전주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조금 올랐는데 이게 작년 말 대비로 해서는 한 5.6%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면 가격 괜찮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환율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조선사에다가 기재부에서 전화를 했었어요. 뭐라고요? 그 달러 받아오는 타이밍 좀 조절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방어 안 될 때 요때 맞춰서 달러를 쫙 갖고 와 달라. 워낙 많이 갖고 오니까. 한 번 갖고 오면 몇천 원씩 갖고 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환율을 감안한 신조선가가 작년 말 대비해서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 환율 효과를 조선업체들은 좀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인력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 어디 다 가셨어요? 다 가셨죠. 우리가 10년 동안 보릿고개를 겪다 보니까. 불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한 20만 명 됐었던 것이 네. 지금은 한 9만 명. 절반이에요. 네,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4년에 20만인데 지금 예. 9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보릿고개 10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신규 채용을 줄였고 정년이 되는 분들은 내보냈고 또 이게 10년 정도 불황을 겪다 보면 정 대표님 우리 회사 10년 힘들면 네. 저 채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10년 힘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떠나시면 저희는 그냥 다 공중분해예요. 그럼 10년 전에 제가 잘리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월급 정도 줄이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분들 가시면 우리 그냥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처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떠났고 이게 또 그 사실 거기서 현장 노동직
현장 노동하시는 분들도 네네. 다른 업체들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아, 그리고서 이게 좀 조선업 같은 경우는 네. 수주를 기준으로 보통 시황을 평가를 하는데 돈은 나중에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주해놓은 3년치의 일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력적인 채용하기는. 임금을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 전문직들의 이탈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분야를 연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른 첨단 산업들을 많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후퇴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그러니까 당장 일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만한 인력도 걱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조선을 빅3라고 불렀어요. 현대, 삼성, 대우. 빅3라고 불렀는데 이 인력 문제는 결국 재무 상태가 얼마나 우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얼마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인력이 소폭 늘었어요. 소폭 늘었는데 어디가 소폭 늘었냐? 그 조선 3사 중에 네. 조선사를 다 쪼개놓고 봤을 때 가장 재무 상태가 우량한 회사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을 대장주로 벤치마크로 보통 사용하는데 네. 그 현대미포조선은 이런 그 재무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주도 앞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5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맞습니다. 제일 네. 안정적인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랑 현대삼호중공업은 한 1%대 조금 넘게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조금 감소, 0.4% 정도 감소했어요. 네. 근데 이 재무적으로 아직까지 쉽지 않은 삼성중공업은 무려 3.2%나 여전히 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2.6% 정도 인력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대한조선, K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들을 제소를 했습니다. 왜요? 인력 뺏어간다고. 어.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의 입장은 우리가 사람을 뺏어간 게 아니라 공채를 했는데 오신 거다. 그분들이 지원을 한 거다라는 상황이라 이 인력 문제는 그 단순하게 지금 현장에 일감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 그리고 미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조선업 간의 경쟁력이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업은 정프로님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조선업체 또 직접 투자하고 있잖아요. 아. 네. 아는 뭐죠? 잘 사셨다고요. 예. 아 근데 그 처우가 이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거의 네. 이제 특성 중에 이게 되게 격차가 좀 큰데 1차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슷한 처우라든지 하는 일도 좀 비슷한 성격이 좀 있어요. 네네. 그게 하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박사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다 지역에 있어요. 아 그래서 좀 꺼리게 되는. 그러니까 게 좀 이왕이면 이라고 했을 때 이 조선업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게 있고 10년 동안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저 산업에 미래가 있을까 해서 거기서 인력들이 많이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연구소를 만들 때 그 판교 쪽에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는 좀 반발이 좀 컸습니다. 아니 왜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왜 연구소를 거기다 만드냐? 네네. 라고 했을 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좀 판교에다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대중공업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과의 양극화,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이제 조선업과 함께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인력 채용 구조 같은 것도 왜 보면 이제 뭐 대우조선 그냥 직접 고용하는 경우보다 또 하청에 재하청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모양이죠. 이 조선 이쪽이. 그러니까 건설도 그렇지만.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건설하고 비슷한 성격. 우리가 배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만들어서 파는 거. 근데 여기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일이 있고 프로젝트가 없으면 일이 없고 이런 구조라 일감이 필요할 때 그 건설 현장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뜨면 이렇게 쫙 붙어서 일을 하고 네네네. 프로젝트가 끝나면 쫙 빠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조선업도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데 이게 또 한 10년 그러니까 건설업은 불황을 해도 어딘가에 공사 현장은 있습니다. 네. 근데 조선업은 일감이 없으면 그냥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건설 현장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건설업 쪽이 일당을 좀 더 준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조선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탈하신 분들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에 조금 더 임금을 드릴 재무 여력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 여력이 좀 있는 곳에는 그래도 좀 인력이 있고 재무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 일하시는 분들 소중한 줄 알아야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사건도 사실 사고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사고 나면 사람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 많이 쓰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산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도 네.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ESG의 S. 아, 소셜. 예, 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노동자와의 관계,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S,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뭐 그냥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정말 아예 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3 플러스 조선 관련된 뉴스까지 전해 드렸고요. 그러면 뉴스3 플러스는 여기서 예. 정리하고요. 예. 네, 다음 코너로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